그날 밤, 나는 남편의 침대에서 그의 전처의 속옷을 발견했다. 피로 물든 그 속옷은 딸의 장례식 날짜로 새겨진 태그를 달고 있었다. 복수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을 때 나는 이미 칼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칼은 내 심장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김지은이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부.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내 삶은 10년 전 현우를 만난 후로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았고 성공한 건설 회사 중간 관리자였다. 우리는 결혼할 때 이미 그의 딸 수연이가 있었다. 수연이는 13살, 현우의 첫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그의 전처, 미경은 수연이가 5살 때 떠났다. 가정폭력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현우는 항상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 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왜냐하면 현우는 나에게 완벽한 남편이었으니까. 수연이는 내 의붓딸이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그녀는 나를 지은 이모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썬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수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내게 털어놓았다. 아빠는 일만 하고 엄마는 왜 떠났을까? 그녀의 눈빛은 항상 슬펐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거야. 하지만 이제 나 있잖아. 그 말은 거짓이었다. 미경은 수연이를 버리고 갔다. 현우의 말대로였다. 우리는 셋이서 가족이 되었다. 현우는 매일 밤 집에 오면 나를 안아주었고 수연이는 우리 둘을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갑자기 꺼졌다. 수연이가 19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다. 그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녀는 자살했다. 현우의 회사 근처 공원에서 목을 매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우울증지라고 결론지었다. 유서 한 장 없었고 그녀의 방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장례식 날 현우는 무너졌다. 그는 관 앞에서 오열하며 내 딸아 왜 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다. 미경은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그녀를 증오했다. 왜냐하면 수연이가 죽기 직전 그녀에게 전화한 적이 있었으니까. 엄마, 나 힘들어. 그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현우는 다시 일터로 나갔다. 지은아, 우리가 살아야 해. 수연이를 위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속삭였다. 괜찮아, 현우야.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생겼다. 수연이의 빈 방은 문을 닫아도 그녀의 향기가 맴돌았다. 나는 그 방을 치우지 않았다. 대신 매일 그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다. 현우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미안해, 지은아. 오늘. 피곤해서 나는 그의 재킷을 벗겨주려다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빨간 리본이었다. 수연이가 좋아하던 색이 이게 뭐야? 내가 물었다. 현우는 눈을 피하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미경.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 아니, 미경 씨 왜 지금 집에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왜 미경을 전마라고 불렀을까? 수연이가 죽은 후 그는 그녀를 그 여자라고 불렀는데 그날 이후 현우의 행동이 변했다. 그는 더 자주 늦게 들어왔고 샤워를 할 때마다 문을 잠갔다. 나는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수연이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아빠가 이상해. 엄마와 통화하는 걸 봤어.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다. 수연이는 알고 있었나? 그녀의 자살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었다면? 어느 비 오는 밤, 현우가 또 늦었다. 나는 그의 옷장을 뒤졌다. 왜 그랬을까? 본능이었다. 그리고 나는 찾았다. 그의 침대 시트 아래 검은색 레이스 속옷. 낯선 냄새가 났다. 향수, 미경의 향수였다. 나는 그 속옷을 들고 떨었다. 태그를 보니 장례식 날짜였다. 7월 15일, 수연이가 죽은 지 사흘 후 현우는 그날 밤 미경과 잠자리를 가졌다. 내 머릿속이 폭발했다. 복수. 그 단어가 처음 떠올랐다. 하지만 그 복수는 누구를 향한 걸까? 현우. 미경. 아니면 나 자신. 나는 속옷을 쥔 채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창백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다. 나는 전화를 들었다. 미경의 번호. 수연이가 죽기 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 여보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갑고 피곤한. 미경 씨, 당신 남편이랑. 아니, 내 남편이랑 뭐 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웃었다. 아, 지은 씨. 현우가 말 안 했나? 우리는 그냥 추억을 나눈 거예요. 수연이 때문에 추억. 그 단어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칼을 꺼냈다. 부엌 칼로. 하지만 그 칼로 베려는 건 현우의 목이 아니었다. 내 결혼 반지였다. 나는 그것을 벤 후 현우를 기다렸다. 현우가 들어왔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오늘 피곤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사 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수연이 생각나. 그는 멈칫했다. 갑자기 왜? 나는 속옷을 테이블에 던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설명해, 현우야. 우리 딸 장례식 후에 당신이 그년하고 잤다고. 그는 무릎 꿇었다. 지은아, 미안해. 그날 미경이 와서 위로해주고 우리는 술을 마시고 실수였어. 실수. 수연이의 죽음이 실수였나? 나는 웃었다. 실수라니. 당신은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도. 그는 울었다. 제발 용서해. 사랑해, 지은아.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현우는 미경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수연이가 죽기 몇 달 전부터였다. 그녀가 연락 왔어. 수연이 때문에. 하지만 감정이. 나는 듣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수연이의 얼굴로 가득 찼다. 그녀가 자살한 이유. 미경이 수연이를 버린 후 현우가 그녀를 다시 찾은 이유. 모든 게 연결되었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어떻게 할지 몰랐다. 다만 이 고통을 그들에게 되갚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지은아, 이혼하자. 내가 원하면. 그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이혼. 그렇게 쉽게. 나는 차를 끓이며 말했다. 아니, 현우야. 우리는 가족이야. 수연이를 잃었잖아. 이제 포기할 순 없어. 그는 나를 봤다. 눈에 절망이 스쳤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줬어.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상처는 치유돼. 하지만 진실을 다 말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경과의 재회는 수연이가 죽기 반년 전이었다. 미경은 갑자기 연락했다. 현우 씨, 수연이가. 요즘 어때요? 그녀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새로운 남편과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수연이를 생각하며 돌아왔다고 했다. 현우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수연이는 잘 있어? 내가 떠난 후로 내가 키웠어. 이미경은 울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날부터 그들은 만났다. 처음엔 수연이를 위한 상담처럼. 하지만 점점 감정이 싹텄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어, 지은아. 수연이의 엄마잖아. 현우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나는 듣는 척했다.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미경을 만나야 했다. 직접. 나는 그녀의 주소를 알아냈다. 현우의 전화 기록에서. 그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다. 새 남편은 재벌 3세, 유명한 IT 회사 CEO였다. 이혼 후에 잘 살았네. 나는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나는 미경에게 갔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40대 중반, 여전히 아름다웠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지은 씨. 어떻게? 나는 웃었다. 현우가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그녀의 집은 사치스러웠다. 벽에는 그녀의 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수연이, 미안해요. 내가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를 마시며 물었다. 왜 돌아왔어요? 수연이를 버린 당신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현우를 사랑했어요. 아직도. 수연이가 죽은 후 그날 밤 나는 끼어들었다. 잠자리요. 우리 딸 장례식 후에 그녀는 떨었다. 그건 실수였어요. 술 때문이었고 슬픔 때문이었고. 현우가 나를 안아줬을 때 옛날 생각이.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수연이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미경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나는 수연이의 일기를 보여줬다. 엄마가 돌아오면 좋겠어? 하지만 아빠가 이상해. 엄마와 만나. 미경은 일기를 읽고 무너졌다. 내가. 왜?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녀의 죄책감이 시작이었다. 현우를 놓아줘요. 그는 내 남편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집에 돌아오니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어? 나는 미소 지었다. 쇼핑이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차가웠다. 나는 그의 등을 안으며 속삭였다. 사랑해.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수연이를 위한. 며칠 후, 나는 수연이의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아리 후배, 민지였다. 언니, 수연이 언니가 자살하기 전 이상한 메일을 보냈어요. 민지는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 민지야, 아빠와 엄마가 다시 만나는 거 알아? 나 때문에. 이게 다 내 탓인가 봐. 나는 숨이 막혔다. 수연이는 알았다. 부모의 불륜을. 그것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였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지가 울었다. 수연이 언니가 지은 이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모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대요. 그 메일은 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현우와 미경은 수연이를 죽였다. 간접적으로. 나는 현우에게 말했다. 수연이의 이메일 봤어. 그는 창백해졌다. 뭐? 그게. 당신들 때문에 그녀가 죽었어. 우리는 다시 싸웠다. 이번엔 현우가 소리쳤다. 내가 뭘 알아? 미경은. 그녀는 수연이를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밤거리를 걸으며 계획을 세웠다. 미경의 새 가족. 그 남편, 재벌. 그를 이용하면 된다. 소문. 증거. 모든 걸 파괴. 그날부터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현우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 현우 씨, 최근에 이상해요. 동료는 속삭였다. 네, 전처랑 만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미경의 남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당신 아내가 제 남편과 불륜 중입니다. 증거 첨부 사진은 없었지만 속옷 사진과 일기 스캔. 그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뉴스가 떴다. IT 재벌 CEO, 아내 불륜 의혹으로 이혼 소송. 미경이 전화했다. 지은 씨, 당신 짓이야. 나는 웃었다. 증거가 말해주죠. 그녀는 울었다. 제발, 내 가족을. 수연이의 가족은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복수의 첫걸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우가 집에 오지 않았다. 그는 회사 기숙사에 머물렀다. 나는 그의 사무를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미경과의 호텔 영수증. 수연이 사망 후 3번 각 날짜의 메모, 추억. 분노가 타올랐다. 나는 호텔에 갔다. 직원에게 돈을 주고 CCTV를 봤다. 그들의 키스. 포옹. 내 가슴이 찢어졌다. 이게 사랑. 나는 영상을 복사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터였다. 현우가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지은아, 이야기하자.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그는 미경과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수연이가 죽은 후 미경이 장례식에 몰래 왔어. 관 뒤에서 울고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위로를.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 우리는 계속 만났어. 그의 눈에는 후회였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를 속였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너는 내 구원자였으니까. 구원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수연이는. 그녀는 당신들의 희생양이었어. 현우는 울었다. 알아. 나 때문에. 미경 때문에 그는 자책했다. 하지만 그 자책은 진짜일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는 나를 안았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미경의 이혼 소송은 언론을 타고 퍼졌다. 재벌가 스캔들, CEO 아내의 과거 불륜 기사에는 현우의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미경은 무너졌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지은 씨, 당신이 한 짓 맞죠? 제 삶을 망쳤어요. 그녀의 눈은 붉었다. 새 남편은 그녀를 버렸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증오했다.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현우와 헤어질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수연이는 돌아오지 않아. 그녀는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요. 내가 수연이를 버린 건 그때 내가 젊고 무서웠어요. 현우의 폭력이 폭력. 현우가. 나는 멈칫했다. 뭐라고? 미경은 떨며 말했다. 현우는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떠났어. 하지만 수연이를 데려갈 용기가 없었어. 내 세계가 흔들렸다. 현우의 말은 거짓이었나? 나는 미경을 쳐다봤다. 그녀의 팔에 희미한 흉터. 증거는 그녀는 옛사진을 보여줬다. 병원 기록. 이게 다예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우에게 물었다. 미경을 왜 때렸어? 그는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바람 피운 거지.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과거 가정폭력 기록 조회. 결과 미경의 진술이 사실. 현우는 여러 번 조사받았다. 지은아, 믿어. 그건 오해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이제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 내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복수는 누구를 향한 걸까? 현우를 증오하지만 미경도 똑같이 수연이는 그들의 피해자. 나는 수연이의 방에 앉아 울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늦었어. 그날 밤 현우와 나는 침대에서 등을 돌렸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칼을 쥐었다. 하지만 베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바꿨다. 법적 복수,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현우의 비밀을 폭로.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가정폭력과 불륜 증거가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소 확률 높아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힘들다. 이미 너무 늦었다. 소송이 시작되자 현우는 충격받았다. 왜, 지은아. 우리가 사랑했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사랑. 그건 환상이야. 미경은 다시 연락했다. 지은 씨, 고마워요. 진실이 드러나서 그녀는 현우를 고소했다. 과거 폭력으로. 현우의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스캔들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졌다. 나는 지켜봤다. 하지만 내 안에도 균열이 생겼다. 수연이의 죽음. 그 진짜 원인은? 나는 민지에게 다시 물었다. 수연이 언니가 말한 아빠의 비밀이 뭐였어? 민지는 망설이다 말했다. 현우 아저씨가. 수연이 언니를 학대한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학대. 내 귀가 멍해졌다. 수연이의 팔 흉터. 나는 그걸 상처로 알았는데 모든 게 연결되었다. 현우는 괴물이었다. 미경은 피해자. 하지만 그녀도 수연이를 버렸다. 복수는 이제 무한 루프였다. 나는 현우를 만났다. 카페에서. 수연이를 때렸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그녀가 반항할 때 손찌검 한 번? 그게 변명인가? 그날 나는 결정을 내렸다. 현우를 파괴. 하지만 미경도. 그녀의 새 삶을 앗아. 나는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미경의 과거. 버린 어머니의 진실,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아이들이 그녀를 저주했다. 엄마는 살인자야. 수연이 언니 죽인 거? 내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내 영혼은 텅 비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수연이가 보였다. 언니, 왜? 나는 울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고의 고조가 올 터였다. 소송은 길어졌다. 현우는 모든 걸 부정했다. 지은아, 증거는 조작이야. 하지만 법원은 미경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재판 중 미경이 증언대에 섰다. 현우 씨는 나를 때렸고 수연이를 학대했어요. 그녀는 그 트라우마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그는 소리쳤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내 변호사는 물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은? 현우는 침묵했다. 판사는 인정글 선언했다. 집은 이제 전쟁터였다. 현우는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왔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는 나를 밀쳤다. 나는 넘어졌다. 팔에 멍이 들었다. 아이러니했다.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켰다. 그의 폭언. 내가 수연이를 죽인 거야. 내가 그녀를 방치했으니까.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 칼은 그를 베었다. 나는 그 녹음을 변호사에게 줬다. 추가 증거.
미경의 삶도 파괴되었다. 그녀의 새 남편은 완전한 이혼을 선언했다. 재산은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엄마, 당신 때문에 아빠가 망했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다시 무릎 꿇고. 지은 씨, 그만해요. 내가 죽을게요. 죽어? 수연이처럼. 나는 웃었다. 죽음은 쉽지. 살아서 고통받아 그녀는 떠났다. 눈에 사리가 스쳤다. 내 안에 갈등이 깊어졌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수연이가 언니, 왜 복수해? 용서해라고 속삭였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 현우와 미경은 그녀를 파괴했다. 나는 파괴로 답했다. 하지만 그 파괴가 나를 삼켰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지은아, 너무 가셨어. 나는 혼자였다. 수연이의 빈 방이 유일한 동반자. 계획의 다음 단계. 현우의 회사. 나는 그의 상사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현우의 과거, 가정폭력과 딸 학대 회사는 그를 완전 해고했다. 그는 실직자. 지은아,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그는 빌었다. 나는 재산을 분할했다. 집은 내 목, 그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미경에게도 쳤다.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해킹. 과거 사진 업로드. 버린 어머니의 진실,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상담사였다. 클라이언트가 신뢰 못해 그녀는 거리로 나앉았다. 전화로 울었다. 지은 씨, 당신은 악마야, 악마. 그래, 그럴지도. 하지만 내 복수는 아직 미완. 최고의 타격. 그들의 재회. 나는 현우에게 말했다. 미경을 만나. 마지막으로 그는 놀랐다. 왜? 용서하기 위해 거짓말. 나는 그들을 미행했다. 호텔. 그들은 다시 만났다. 현우야, 우리. 다시 미경의 속삭임. 나는 문 밖에서 들었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이게 끝이야. 그들은 놀라 얼어붙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영상 촬영. 이게 당신들의 사랑. 현우가 달려들었다. 지은아, 그만, 우리는 싸웠다. 그는 나를 때렸다. 피가 흘렀다. 미경이 소리쳤다. 그만해, 경찰이 왔다. 현우 체포. 폭행으로. 병원에서 나는 붕대를 감으며 웃었다. 이제 그들은 감옥과 거리. 내 승리. 하지만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이게 정의야, 정의? 아니, 그냥 복수. 내 영혼이 갈라졌다. 현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폭행과 과거 가정폭력. 미경은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그는 변했어요. 제발 하지만 그녀의 말은 무의미했다. 녹음과 CCTV가 증거였다. 판사는 5년 징역을 선고했다. 현우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죽여버릴 거야. 이 그의 말은 공허했다. 그는 끌려갔다. 미경은 무너졌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녀를 방문했다. 왜 아직 살아? 그녀는 나를 봤다. 수연이를 위해. 그녀를 용서받아야 해, 용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늦었어.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다. 미경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지은 씨, 나도 피해자야. 현우의 폭력에서 도망쳤지만 수연이를 버린 건 평생 후회. 그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결혼 초기, 현우의 질투. 너 바람 피우냐? 매일의 고문. 미경은 수연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도망쳤다. 미안해, 수연아. 그녀의 울음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동정. 아니, 연민.
복수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수연이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엄마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아빠가 무서워. 지은 이모는 유일한 빛. 내가. 눈물이 떨어졌다. 내 복수는 수연이를 위한 게 아니었다. 내 분노를 위한 거였다. 현우의 배신, 미경의 무관심. 하지만 그 끝에 수연이는 웃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전화. 민지였다. 언니, 수연이 언니의 숨겨진 영상 찾아요. 영상. 그녀의 노트북에. 수연이가 찍은 비디오. 아빠, 엄마. 왜 나 때문에 싸워? 나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 자살 전날. 지은 이모, 미안해. 이모 아프게 할게. 영상 끝에 그녀의 미소. 사랑해.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잘못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우는 감옥. 미경은 폐인. 나는 홀로. 언론이 나를 쫓았다. 복수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나는 인터뷰를 했다. 수연이를 위해,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해였다. 고조의 순간. 현우의 변호사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현우 씨가. 수연이를 학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는 자백했다. 미경과의 불륜도. 모든 게 드러났다. 나는 감옥을 방문했다. 현우를. 왜 수연이를? 그는 울었다. 미안해. 그녀가 반항하니. 통제하려 했어. 통제. 괴물.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영원히 갇혀. 미경과도 만났다. 그녀는 회복 중이었다. 지은 씨, 함께 수연이 추모해요.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의 끝, 아니, 새로운 시작. 갑자기 충격. 현우의 편지. 지은아, 미경이 임신했어. 내 아이 임신. 수연이 사망 후. 내 세계가 무너졌다. 그들의 분류는 더 깊었다.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이제 진짜 끝장. 미경의 임신 소식은 폭탄이었다. 현우의 감옥 편지. 그날 밤 우리는 아이가 생겼어. 미안해. 미경은 알았나?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임신. 현우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 죽은 후 실수였지만 이제는 지켜야 해. 지켜. 수연이를 버린 그녀가. 나는 미쳤다. 복수의 최종. 아이를 빼앗아. 법으로.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내게 주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양육권 다툼은 나는 소송을 걸었다. 미경의 과거를 묵이. 버린 어머니가 새 아이를? 재판은 지옥이었다. 미경은 울며 증언. 이 아이는 내 구원이에요. 수연이처럼 버리지 않을게요. 현우는 감옥에서 증언. 미경에게 주세요. 지은아, 제발. 나는 소리쳤다. 당신들 때문에 수연이가 죽었어. 이 아이도. 판사는 미경 양육권 글 인정했다. 하지만 조건, 나와 공동. 아이를 보며 수연이를 떠올렸다. 작은 생명. 내 분노가 녹았다. 이름은 수연으로 해. 미경이 말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렀다. 현우는 출소했다. 3년 후 그는 변했다. 지은아, 용서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우리는 이혼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상담소 1. 피해자 도움. 미경은 아이를 잘 키웠다. 우리는 가끔 만났다. 고마워, 지은 씨. 당신 덕에 깨달았어. 깨달음. 나도. 복수는 파괴지만 치유도 가져왔다. 수연이의 길. 우리는 셋이 묘지에 갔다. 현우,
미경, 나, 미안해. 따라 현우의 말, 미경의 눈물. 내 속삭임, 사랑해.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살아갔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홀로. 하지만 자유롭게. 수연이의 미소가 내 빛. 그리고 언젠가 나는 썼다. 이 이야기. 당신을 위해 배신과 복수의 진실을.